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들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라고 학원에서 그렇게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학원 전체에서 정한 정책이라서 따라주는 게 맞고, 그죠? 굳이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거 가지고 괜히 전 싫어야 할 필요 없으니까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웬만하면 발음을 좀 또박또박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듣기 지루하시면 조금만 빨리 감기로 들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할 거는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입니다.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교사가, 아니면 부모님이, 성인이 무엇에 대해서? 아동이 발화한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인 자극을 주는 전략. 자,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 발화 후 지도 전략, 발화 후 교정 전략, 발화 후 교정적 피드백 전략, 발화 후 수정 전략. 맥락이 거의 똑같죠. 비슷하죠. 그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교재에 있는 거는 의사소통장애 고은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의 2판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대부분 책들도, 의사소통 관련된 대부분 책들도 제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은. 그런데 고은 선생님이 3판을 냈어요. 3판을 내면서 이 전체다, 발화 후 언어 자극 전체다를 확장과 확대, 문장 재구성, 얘 빼고, 요 3개 빼고 전부 다 나머지를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범주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제 교재에 있는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거 안에다가 3판에 있는, 자, 보충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보충 자료에 오른쪽에 보면 교정적 피드백 유형 해가지고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6가지가 제 교재에 있는 교정적 피드백 밑으로 들어간 하위 유형이 아니고 좀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드리겠지만 이 판에 있는 이 개념들을 나타내는 용어가 3판으로 가서 용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선생님 훨씬 수월하십니다.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용어가 바뀌었구나, 동일한 개념의 용어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먼저 확장, 확대, 문장 재구성하고 나서 이제 보충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같은지 어떻게 매칭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확장, 확대. 확장,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잡으십시오. 공식입니다. 문법적 확장, 의미적 확대. 자요.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인데 첫 번째 확장을 선생님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문법적 확장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확대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의미적 확대. 자,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잃어버립니다. 개념을 잡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의사소통 장애에서 얘기했던 의미론, 구문론, 형태론, 요 개념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아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외우실라 그러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법이란 용어를 쓸 때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에서 2가지 영역은 문법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형태론, 구문론. 그러면 이 확장이라는 개념은 형태론적인 관점으로 얘가 있고, 그리고 구문론적인 관점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학의 하위 영역에서 의미라는 용어를 쓰는 영역이 있죠. 의미론 기억나십니까? 의미론.
의미론의 정의가 선생님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죠. 그러면 이 의미 그럼 확대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단어 플러스 단어겠네. 그렇게 해서 뜻을 더 풍부하게 의미적으로 확대시켜줬네.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확장 예시를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밑에 예시 보면 아이가 누나 했어요.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누나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나가 했죠. 자, 이 가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은는이가 주격조사죠. 주격조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그랬죠. 문법적인 기능, 문법 형태에서 전보식 문장으로 보면 기능, 문법적 기능. 자, 이것도 보십시오. 문법 형태에서 기능어, 전보식 문장에서 기능어. 공식처럼 가는 겁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면 공식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나를 누나가로 바꿔줬어요. 그러니 당연히 은는이나 주격조사가 들어갔어요. 조사 형태론. 그죠? 그러면 얘는 형태론 관점입니다. 그러면 구문론은 문장이죠. 문장 관점 보겠습니다. 아이가 모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모자 주세요. 자, 얘 주어, 얘 서술어.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 서술어만 있으면 문장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나열되면서 문장 구조를 이뤘죠. 문장 구조를 이뤘다.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얘 확장이라는 녀석은 자꾸 소리가 셉니다. 확장이라는 녀석은 문법적 확장이다. 문법적 확장이면 두 가지의 관점이다. 형태론 관점과 구문론 관점이다. 누나가 주격조사가 붙는 형태, 구문론 주어만 줬더니 서술어까지 붙인다. 이걸 누가 한다? 선생님이. 아이가 발화를 하면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 발화 후 교정적 피드백, 발화 후 교정, 발화 후 수정. 같은 맥락으로 개념들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하나 가겠습니다. 아이가 모자 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모자를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요.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도 같고요. 문장 구조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럼 선생님 얘는 형태론이에요, 구문론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에는 솔직하게 출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커요. 정확한 용어는 구문 형태론입니다. 구문 형태론. 정확한 용어는 구문 형태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래서 얘를 차라리 구문론에다 포함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자, 왜냐하면 그거 기억나십니까? 형태론은 항상 어느 안에서 움직인다, 논다? 문장 안에서. 형태론에서 사용하는 형태소들은 따로따로 놀지 못해요. 문장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모자 줘요 혹은 모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모자를 주세요라고
형태소와 문장 구조를 같이 이룬다면 구문론으로 답을 빼시는 게 나아요. 구문론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출제 교수님 입장에서 위험 부담 큽니다. 구문 형태론에서도 답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형태론 관점이라서도. 근데 형태론은 답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예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호랑이 토끼 먹어. 호랑이가 토끼를 먹어요. 얘도 구문론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거기에 보면 확장은 문장 완성 방법과 문장 변형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거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쉽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뽑아가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법. 확장은 다시 두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문장 완성법 혹은 완성 방법. 이 책에 있는 대로 갑시다. 선생님들 안 헷갈리게. 문장 완성 방법. 그리고 문장 변형 방법. 자, 요 말만 봤을 때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완성이란 용어랑 변형이란 용어만 보십시오. 완성. 어디 가까울까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완성한다. 좀 가깝지 않나요? 그럼 문장 구조를 이루겠네? 문법적으로 완벽한. 그러면 얘는 저거죠. 모자 주세요. 얘는 그러면 모자 주세요. 해서 주어 서술어. 요 형태면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변형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는이가 을을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엄마를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라는 문법적인 문법 형태소가 그 단어의 그 단어를 그 문장 안에서 그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주어로 만들 수도 있고 목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문장 변형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확장은 기본 개념이 문법적 확장이다. 문법적 확장은 그러니까 문법적 확장, 문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형태소와 형태론과 구문론이다. 형태론과 구문론이다. 그러면 형태론은 조사가 주격조사냐 목적격조사냐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그 단어의 문법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걔는 형태소가 잘 쓰이면 문장 변형 방법이네. 확장 안에서. 자, 확장에서 또 하나는 문장 구조를 완성시킨다. 주어 서술어 형태로. 아이가 주어만 말해줘도 주어 서술어 형태로 문장 구조를 완성시킨다. 그러면 얘는 완벽한 문장을 완성을 하는 거니까 구문론에 해당되는 문장 완성법이다. 그렇게 잡으면 좀 쉽게 잡히나요? 이거를 작년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강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수강생 몇몇이 이게 왜 구문론이고 이게 왜 형태론이 돼요? 라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근거요? 우리나라 국어 맞춤법, 우리나라 국어 문법 했더니 에이 특수교육 아니잖아요. 하면서 외면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전부 다 이번에 고은 선생님 책 쓰시면서 3판에 구문론이라는 형태론이라는 말이 언급이 돼요. 그 책 나중에 보고 나더니 그 친구도 사과 안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문제로 나오면 답 못 쓰실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사소통장애 얘기하면서 5개의 언어의 영역들 계속 선생님들한테 반복시키고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확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선생님 기능에서 동그라미 1번. 자, 문장 구조를 유지한 채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쳐서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 거기에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쳐서 거기를 밑줄 쳐주시고, 또 하나 문장 구조를 유지한 채 여기도 밑줄 쳐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문법적 오류가 있는 아동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확장이다. 두 번째 화살표의 오른쪽, 아동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바꿔줘 말해준다. 이게 확장이다. 확장에 계속 문법적 요소라는 말이 나와요. 동그라미 이번에도 빠진 문법 요소를 보완해서 완성된 문장,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완성된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완성된 문장이라는 표현이랑 뭐가 또 동일한 표현이냐면 문법적으로 완벽한, 완성된 문장 이코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확대 가겠습니다. 자, 확대는 아동의 발화 주제입니다. 주제. 자, 아까 위에서 확장은 문장 구조를 유지하는 거고요. 확대는 주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주제를 유지한 채, 유지한, 오타 수정 부탁드립니다. 유지한. 주제를 유지한 채 뭐를 더 첨가한다? 어휘를 더 첨가한다. 그러면 단어 플러스 단어네?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의미론이죠. 쉽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단어와 단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가 꽃, 있어, 꽃. 그때 선생님이 예쁜 꽃. 단어와 단어. 이 표현대로 발화 주제, 꽃이라는 발화 주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떻게 했습니까? 어휘를 첨가시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좀 더 의미를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동그라미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화 내용을 의미적으로 보완해준다. 그러면 의미적 확대. 얘는 우리가 배운 언어학의 하위 영역으로 하면 의미론이죠.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아이가 그림책 보면서 아마 소방관 아저씨가 막 불 끄는 그런 그림책 같아요. 그랬더니 아저씨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소방관 아저씨. 자, 그러면 선생님 확장하고 확대는 결국은 이 얘기죠. 확장은 문법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든지 은는이가 을르리나 조사가 들어가든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조사가 들어가는 형태소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어 서술어 형태의 문장 구조를 완성시키든지. 근데 의미로는 단어와 단어,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단어가 보태져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선생님 2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의 재구성입니다. 자, 문장 재구성은 잘 보시면 뜻은 유지해요. 뜻은 유지하는데 문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면 목적어,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피동사, 사동사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생님 저걸 보시면 돼요. 바로 예시를 바로 들어가면 선생님 금방 이해가 빠릅니다. 형규가 슬기를 찾어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갑자기 선생님 이가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슬기가 형규에게 맞았어? 그러니까 찼어, 때렸어가 주어가 바뀜으로 해서 맞았어라고 서술어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장 재구성은 아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 뜻은 유지한 채 문장 구조가 바뀌네? 그러면 확장하고 달라지네? 차이가 엄연하게 나네? 확장은 아이가 말하는 문장 구조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장 재구성은 문장 구조는 유지하지 않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서로 공통점이 있네.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주네. 문법적 기능을 갖추게 해주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확장과 문장 재구성을 비교할 때 차이는 교사 주도로 새로운 문장 구조로 바꿔준다. 그리고 공통점은 완전한보다는 선생님이 완성된이라고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더 공부하시기 수월할 것 같아요.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준다. 혹은 문법적인 기능을 갖추어준다. 어떤 것을 쓰시든 선생님 답입니다. 문장 구조, 문장의 재구성 선생님 하나 더 보십시오. 그 옆에 예시. 때렸어 형규가 승진이를. 이거 보니까 애가 뭔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갖춰진 문장 구조가 아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장 구조를 싹 재편하는 거예요. 재구성합니다. 승진이가 형규한테 맞았구나. 그러면 문장 재구성 어떤 건지 좀 감은 잡히십니까? 그럼 문장 재구성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확장이랑 밖에 비교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대는 건드릴 수가 없지. 단어가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보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확장, 확대, 문장 재구성 선생님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정적 피드백, 수정, 수정 후 제시도 요청, 자기 수정, 요걸 명료화 요구하기, 초언어적 피드백, 요걸 살펴볼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에게 드렸던 보충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충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선생님 학습 이론에서 오는 거예요. 학습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교수 학습 지도, 교수 학습 방법, 학습 이론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방대한 건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피드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자, 긍정적 피드백, 아이가 사과랑 수박을 놓고 선생님이 사과라고 사과라고 말을 하기를 바랬는데, 이래요. 자, 사과가 어떤 거예요? 하니까 수박을 가르치면서 사과 이래요. 아이가. 그럼 긍정적 피드백. 잘했어. 괜찮아. 오우, 우리 길동이 수박이라고 얘기했네.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사과와 수박이 있어요.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길동이가 수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박 그래. 선생님 부정적 피드백. 아니야, 아니야, 사과야.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중학교 때 쭉 공부해와서 하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든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담임 선생님이 괜찮아, 잘했어.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칼같이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학생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이게 학습 이론에서 왔다 그랬죠. 학습 이론에서 갖고 있는 기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러려면 학습자의 정서 상태는 긍정적이어야 돼. 활기차고 긍정적이어야 돼. 학습자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학습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돼. 근데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냥 잘했어, 와 잘했구나, 최고, 이게 끝이야. 아이가 오류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는 그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에서 뭐가 나오냐면, 긍정적인 반응을 한 다음에 학습자의 오류를 고쳐주세요. 고친다, 교정적 피드백.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의 기본 개념은 선생님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선생님의 긍정적 반응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할 때는 항상요, 앞에 선생님이 긍정적 반응이 나와야 돼요. 뭐 잘했어,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까, 뭔가 격려, 칭찬, 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잘못한 오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말했는데 선생님 나를 혼내지 않고 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오 우리 잘하잖아. 그렇게 격려까지 지지까지 해주면 N은 학습의 효과도 올라갈 거고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긍정적 피드백 하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 그 다음에 교정.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충 자료 보시면 교정적 피드백. 자, 동그라미 1번. 아동의 잘못된 아니면 완전하지 않은 표현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고쳐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방법. 자, 기억. 교정적 피드백이니 당연히 정답과 오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오답을 수정하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해준다는 점에서 교정적 피드백을 확장된 피드백의 한 형태로 본다. 자, 그럼 니은 아동의 학습에 있어 특정한 문제를 고쳐줄 의도로 사용되는 피드백이다. 교정적 피드백은 선생님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에 맨 위에. 애가 부정적인 반응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가방을 보면서 했더니 그래 예쁘지 잘했어 예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는 겁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다음에 교정에 들어갔죠. 자, 근데 선생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긍정적 피드백이랑 약간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뭐냐면 수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정은요 일종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과라고 말해봐 했더니 애가 과라 그랬어. 아니야, 그거는 자, 사과라고 말해봐 했더니 애가 다과라고 얘기했어. 우리 다가상에 다가 있잖아요. 단어의 뜻은 알아요, 걔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야, 그건 사과야. 이게 수정입니다. 수정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뿐만, 그러니까 수정은요 부정적 반응 플러스 교정이에요. 교정적 피드백은 긍정적 반응 플러스 교정. 그래서 수정과 교정은 공통점은 고쳐준다예요. 고쳐준다. 하지만 선생님의 첫 반응은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수정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교육 현장에서 교정적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 상황마다 그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정은 야, 이건 안 좋은 개념이야. 이거 땅에 파묻어야 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우리가 고은 선생님 2판 나오고 3판 나오는 동안 세월이 깁니다. 이 세월 동안 학문은 발전했겠죠. 발전을 하면서 요 바라우 언어 자극 전략을 확대 문장의 재구성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이름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학문이 발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라는 용어는 아직 계속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충 교정적 피드백 유형. 자, 일단 첫 번째 명시적 오류 수정. 잘 보십시오.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올바른 발화를 직접 제시한다. 그러면 올바른 발화를 직접 제시해준다. 얘는 교정이 되겠죠. 그죠? 교정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오류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얘는 선생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틀렸어. 틀렸어란 말은 좀 하긴 아니야, 나 틀렸어. 자, 틀렸어.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너 잘못했어, 잘못 말한 거야 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고친다. 명시적 오류 수정. 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고양이 보고 저기 멍멍이가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멍멍이 아니야, 고양이야. 아니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죠. 그럼 우리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오른쪽에 수정.
자, 직접적으로 아동이 틀린 부분을 교사가 지적하고 명확한 모델을 제시한다. 명확한 모델을 제시한다? 선생님, 교정 아닌가요? 교정적 피드백 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아동에게 선생님이 모델링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명확한 모델을 제시한다를 교정으로 잡고 앞에 있는 거 직접적으로 아동이 틀린 부분을 교사가 지적한다. 이 표현이나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준다. 이 표현이나 뭐가 다른가요? 같죠? 그러면 교재에 있는 수정이 보충 자료에 있는 명시적 오류 수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새로운 게 아니죠.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보충 자료에 명시적 오류 수정을 하살표로 땡기고 수정이라고 해서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쳐 말하기. 고쳐 말하기는 오류가 있는 말의 일부나 전부를 수정해 줍니다. 이제 수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류를 명세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교정한 상태로 말해준대. 그러면 이거예요. 학생이 신발인데 띵발 있어 라고 했어요. 신발을 띵발 있어. 보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충 자료 지금 고쳐 말하기 봅니다. 띵발 있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띵발 아니야 라고 말 안 하고 신발이 있구나 라고 바로요. 오류를 수정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고쳐 말하기, 아동의 말을 고쳐서 말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 교재 선생님 자기 수정 모델 보십시오. 자, 일단 자기 수정이라는 얘기를 보면 동그라미 3번 아니야. 자,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4, 저거 좀 봅시다. 그러면 예시 먼저 보면 선생님 명확해질 것 같아요. 애가 안녕히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녕히 오세요? 아니야, 안녕히 가세요. 말을 하고 싶은 안녕히 가세요예요. 교사가 모델링으로 고쳐서 말해주죠. 그러면 지금 고쳐서 말하기랑 자기 수정 모델이랑 뭔가 다른가요? 동그라미 4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수정에서 동그라미 4번. 자, 모방은 교사의 말을 따라 하는 요구가 포함된 기법이지만 자기 수정은 자기 교정의 의미로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해보라는 의미가 내포된 기법이다. 그러면 이 자기 수정은 결국은 선생님이 수정한 내용으로 고쳐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자기 수정 모델이나 고은 선생님이 새로 써신 이 고쳐 말하기나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네. 똑같은 거네. 그럼 같다라고 잡아주시면 되죠. 고쳐 말하기 옆에 하살표 해가지고 자기 수정 모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료화 요구. 명료화 요구는 그냥 그대로죠. 그대로 용어는 존재하죠. 애가 뭐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라고? 저게 뭐라고? 저게 뭐가 있다고? 명료화 요구하기는 우리 의사소통 실패 전략에서도 나왔습니다. 의사소통 실패 전략에서 청자 관점에서 상대편의 말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말해줄래? 명료화 요구하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 의사소통에 나왔던 명료화 요구하기가 왜 여기서 등장했나요? 선생님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 아이가 발화한 다음에 선생님이 교정해가지고 언어 자극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언어 자극을 준다, 모델링을 해준다. 그죠? 그러니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 발화 후 교정적 피드백 똑같다는 말이죠. 이끌어내기 유도 보겠습니다. 이끌어내기 유도는 좀 새로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매칭되는 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끌어내기는 그냥 유도, 이끌어내기 이렇게 해서 좀 선생님들 정리를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끌어내기 유도가 뭐냐? 아동 스스로가 정확한 형태를 발화하도록 유도를 하여 제공하는 피드백이다. 언급한 것을 완성하게 하거나 올바른 언어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잘 안 잡히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 바로 예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림책 보고 있어요. 여기 큰 호랑이가 있네. 호랑이가 뭐 하고 있어? 선생님은 결국은 애한테
호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냥 끌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애가 벌려라고 해요. 벌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하고 있는 거지? 학생이 하품. 그럼 이 하품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하품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를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호랑이가 하품하고 있어요. 아이가 하품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왜 그걸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호랑이가 하품하고 있는 그림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한테 호랑이가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벌려? 그래, 뭘 그렇게 벌리고 있지? 그래,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 그랬더니 애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품하고 있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확장으로 넘어가면 그거죠. 호랑이가 하품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내기는 뭔가 하나의 단서들을 주면서 애가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지식이 쌓이고 공부가 쌓이고 전공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슬슬 부딪히는 혼란이 생깁니다. 얘 이끌어내기랑 우리 반리프 아저씨의 이끌어내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르셔야 돼요. 매칭시키지 마세요. 자르세요. 그냥 손을 딱 그어서 걔는 말더듬, 얘는 바라후 언어를 바라후 모델 선생님이 언어 작업 전략, 모델링 전략, 교정 전략, 교정적 피드백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자, 상위 언어적 교정. 얘는 선생님 초언어적 피드백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상위 언어, 초언어 똑같은 말입니다. 자, 피드백이나 교정이나 선생님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걸 같이 보시면 되고, 반복하기는 잘 보십시오. 잘못된 발화 부분을 반복하여 말해준다. 이때 억양을 다르게 해주면 좋다. 그랬더니 예를 보면 선생님이 내 엄마의 엄마는 뭐라고 부르지? 학생이 엄마. 결국은 선생님 얘랑 자기 수정 요청 보세요. 우리 교재에 자기 수정 요청. 아동이 잘못된 발화를 교사가 맞는지 물어봄으로써 스스로 수정하도록 한다. 반복하기나 자기 수정 요청이나 선생님 같지 않나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기 수정 요청은 반복해서 아이의 오류를 어휘 오류 잘못 말한 발화를 반복해서 아이가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반복하기, 자기 수정 요청이라고 같이 매칭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한 가지 혼란스럽죠. 선생님, 그러면 어디다 기준 두고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시험은 뭘로 나와요? 학문이 발전한 상태라면 앞으로 다른 책들도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 형태로 고은 선생님 3판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확대 문장 재구성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걸로 전체를 싹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버릴 겁니다. 하위 유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다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일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는 보충 자료에 드린 이 용어로 선생님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새로 들어온 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기껏 해봐야 새로 들어온 거는 이끌어내기 하나.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고 개념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선생님들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